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한때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백신 경쟁에서 뒤지면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죠. 과연 한국의 K-방역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요? 닥터시사TV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백신을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나 단순합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국민들은 백신 관련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쫓기게 되고 무언가 큰일이 난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백신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의 안전성입니다. 백신은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 맞아서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죠. 따라서 안전성이 떨어지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안 걸리려다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에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백신은 개발 과정이 엄청나게 단축되었습니다. 원래 감염병의 백신 개발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임상 3상을 생략하고 모두 긴급 사용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확진자는 무척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판단이 아니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보아야 하는데요. 현재 백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단연 미국과 영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영국인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이유는 백신 말고는 채택할 수 있는 다른 방역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확진 환자 숫자가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무려 1800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도 32만 명을 넘어섰죠. 영국도 인구를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2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률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3.2%입니다. 영국은 총리까지 감염되었다가 겨우 살아났죠. 영국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변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4만 명으로 다시 최대치를 경신한 영국은 크리스마스 직후 봉쇄 지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국에 상륙한 변종은 남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최근 2명이 변이에 감염되었다는 게 발견되었는데 모두 남아공 여행을 하고 돌아온 환자들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야말로 방역에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두 나라와 똑같은 전략을 취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같은 속도로 백신을 맞아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상황이 끝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짧아도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길게는 10개월가량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빠르게 백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반인들이 맞으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합니다.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을 기간은 내년 여름입니다. 따라서 내년 말은 되어야 상황이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확진 환자가 연이어 1000명을 넘었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부의 탓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가 겨울에 더욱 강해지는 데다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편이 옳을 듯합니다. 인구 밀도가 이렇게 빡빡한 나라에서 현재까지 현 수준으로 지켜냈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 분명합니다. 외신들도 여전히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능력은 옆나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매일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란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HK 방송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규 확진자는
총 3,271명입니다. 누적은 20만 7,700명이 되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자택이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요양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입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유동인구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들 위기에 둔감해진 것이죠.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포해 대응했을 때처럼 모든 국민이 위기감과 긴장감을 다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도 화이자 얀센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 얀센은 600만 명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전날 이같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 명분보다 많은 600만 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1000만 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 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CMO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약사들이 생산라인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니까요.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 예방접종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통과정상 문제가 없게끔 관리하고 방역관리를 계속 안정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한편 코로나 치료제는 한국이 빠르게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이달 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모두 내년 1월 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어느 기업이 국산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해외에선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처럼 백신과 치료제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은 다른 제약사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백신의 정치화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국민들과 방역당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 시점은 오히려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야권의 지지율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책임론을 부각하는 언론들은 백신을 선제적으로 접종한 나라라고 해서 단기간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듯이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단 면역을 모델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스웨덴 인구의 절반인 500만 명가량이 이달 말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스웨덴 매체 라디오 스웨덴, 영국 메일 온라인에 따르면 톰 브리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수리통계학 교수는 전날 라디오 스웨덴에 4월 말까지 스웨덴 인구 1천만 명의 절반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최대 100만 명가량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BBC 등에 따르면 이자벨라 로빈 스웨덴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른 유럽국들과 달리 사회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로빈 부총리는 이건 마라톤이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라며 어떤 조치라도 아주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스웨덴이 봉쇄 대신 일상생활이 가능한 집단 면역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집단 면역 실험이라고 부른다. 집단 면역이란 바이러스가 완치돼 항체를 보유하거나 예방 백신을 맞은 집단 구성원의 상당수가 면역력을 보유한 상태를 의미한다. 면역을 획득한 구성원이 늘어나면 바이러스가 옮겨다닐 숙주를 찾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통상 인구의 50에서 70% 정도가 감염됐을 때 자연스럽게 집단 면역이 생겨 확산을 멈출 수 있다는 게 스웨덴 정부의 판단이다. 스웨덴은 한국도 언급했다.
BBC에 따르면 전염병 학자인 안데르스 텍넷 스웨덴 공공보건청장은 한국처럼 간신히 노력해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성공하더라도 한국조차도 유행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한다며 이 병이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유행이 서서히 진행되게 노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스웨덴의 확진자는 6,078명, 사망자는 333명으로 발표됐다. 스웨덴은 학교와 상점 문을 닫고 시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다른 많은 유럽 국가와는 달리 좀 더 약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가능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카페, 식당, 체육관 등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현재 스웨덴의 치사율은 5.5% 수준을 기록 중이다. 집단 면역 달성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론더 대학의 마르쿠스 칼슨 수학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에 집단 면역은 근거가 없는 접근법이란 주제로 영상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1,000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친 실험을 시작했다며 총리는 스웨덴 국민으로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웨덴 정부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스웨덴 제조업 및 항공, 해운 산업, 코로나19 영향 축소.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스웨덴에서는 전 산업에 걸쳐 매출 하락 및 인력 감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가 스웨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스웨덴의 항공 해운 산업, 호텔, 레스토랑 등 서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인적, 물적 제한으로 항공과 선박 운항이 축소, 취소되면서 로지스틱 분야의 타격이 심한 것으로 알렸으며 이와 함께 관광업계와 호텔, 레스토랑 업계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 국영공항관리사 스웨데이비어는 직원 800명을 해고하고 1,900명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했다. 스웨덴 국철은 철도 운행을 1/4로 감축했으며 스톡홀름 로컬 트래픽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을 40% 축소했다. 제조업의 충격도 심화되고 있다. 스웨덴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가 GDP의 20%, 총 수출의 77%를 차지하는 등 자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자동차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이 중국산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종업원들의 감염 방지를 위해 완성차 제조업체인 스카니아사, 볼보카의 볼보의 경우 공장 셧다운을 결정했다. 스카니아사는 공장 셧다운으로 생산지 9,000명 무급휴직에 이어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사무직원도 무급휴직에 돌입했으며 볼보에서는 2만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직 및 해고 바람은 스웨덴의 전 산업계로 확산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수정 스웨덴 스톡홀름 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생산이 멈추고 판매가 감소하면서 스웨덴에서도 기업 파산과 인력 감축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일상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특히 자동차와 프리미엄 가전 등 내구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한국의 대스웨덴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연일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한국 기업의 경우 기존 협력 바이어들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대금 지불 유예기간을 줄 필요성이 있으나 불시에 도산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한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 센서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의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코진 등 한국 중소기업, 세계 진단키트 주도.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잖은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진 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젠과 달리 코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